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그동안 속도를 내왔던 특검 수사, 이제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한현희 기자와 함께 오늘 영장 기각이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한현희 기자. 법원 결정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영장이 기각된 이유 간단하게 좀 쉽게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일단 이 뇌물범죄에서 꼭 필요한 게 대가성 여부인데 이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소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부분도 아직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직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명도 부족했고 그리고 사실관계도 아직 더 따져볼 게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기각 사유를 알려왔어요. 지금까지 보통은 기각이 되면 아직까지 뭐 소명이 되지 않았다거나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각 사유를 굉장히 길게 보내왔어요. 결정문에. 네, 그만큼 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했고 또 이 사건에 몰려있는 언론이라던가 대중의 관심을 굉장히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전문가에서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각 사유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특검이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 영장을 발부할 때는 3단계를 거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소명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구속의 필요성, 한마디로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속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좀 전에 그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기각할 때는 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나 해서 아주 한두 줄로 끝은 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조희연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도 그랬듯이 상당 부분 상세하게 그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특검이 상당히 곤란한 어떤 처지에 겪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범죄의 소명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한마디로 뇌물일지 제3자 뇌물일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아직 불명확하고 더불어서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어떤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극복해야 될 숙제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또 구속의 사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벌써 그 삼성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거쳐서 압수수색을 했고 이 그 미래전략실에 있는 사장급을 비롯해서 관련된 사람에 대한 아주 전방위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속의 필요성이 아직은 없다는 것도 그것에서 그런 점도 고려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영장 실질 심사도 무려 4시간이나 걸릴 만큼 특검과 삼성 측의 법리 공방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나온 이 특검과 삼성 측의 법리 공방의 일부분 양측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죠. 법리에 대해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걸 확신합니다. 특검도 이번 구속영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팽팽한 분위기 속에 결국 이제 재판부가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인데 어제 그 결정을 내린 판사는 조의연 판사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특검 단계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맡아서 심리했던 판사가 조의연 부장판사입니다. 그 문용표 1호 구속자였던 문용표 전 장관 역시 담당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기각된 게 2건인데 이 2건 다 조의연 부장판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김상률 전 수석의 경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모두가 사실은 발부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틀 전부터 계속해서 특검이 이 블랙리스트는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해 왔었기 때문에 대부분 무난하게 발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김상률 전 수석의 경우에는 이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기각을 했었고요.
예. 굉장히 꼼꼼하고 기록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영장 발부까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난해 9월에 예. 롯데 신동빈 회장 사건도 역시 조희영 부장판사가 담당했는데 그때도 불구속 계속하셨죠? 네네, 그때도 기각 결정을 냈는데 그때도 새벽 4시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이번에도 5시가 다 돼서 나왔으니까 상당히 꼼꼼한 성격으로 기록을 오랫동안 검토를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특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되면 특검에서는 두 가지죠. 다시 청구하거나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불구속 기소하거나 이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결과적으로 그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대기업 수사에서 영장 기각됐는데 추가적인 수사를 해서 재청구했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예.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왜 혐의가 모자라느냐라는 취지로 해서 예. 이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인 측면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법리적 다툼까지 있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영장이 새로 발부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그 특검으로서는 구속영장 재청구한다기보다는 지금 불구속으로 해서 어떤 본안 판결에 가서 어떤 승부를 보겠다라는 전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속보도 마침 나왔네요. 특검이요. 지금 이 시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을 중심으로 영장 기각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에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특검의 공식 입장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질의응답 없이 공식 의견만 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검도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회의하고 있다. 조금 전에 김수환 기자도 전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 평소보다 모두 일찍 나와서 지금 긴급 대책 회의를 어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 구속영장에 자신감을 보여왔었는데 예. 특검 생각과는 다르게 기각 결정이 나왔고 그렇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사유도 굉장히 특검 입장에서는 뼈아픈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 수사 담당했던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6시 반에 나왔다고 하고요. 박영수 특검 그리고 이규철 특검보 역시 평소보다 빠른 7시쯤 나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정 나자마자 지금 바로 이제 특검에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피의자가 됐을 때요. 일반 뭐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나중에 판결에서 뭐 무죄 판결이나 아니면 형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소가 되기 전에 내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형사 사건을 할 때 의뢰인을 만나고 하면은 특히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구속되면은 뭐 그 방송에 말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압박감을 굉장히 받습니다. 구속이 더 크군요.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그렇기 일단.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서상도 사법 처리, 구속 여부를 가지고 사실상 유무죄를 하는 경우가 판단을 많죠. 하는 그런 식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은 특검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큰 어떤 암초를 지금 만난 셈이고 예. 이 삼성으로서는 한숨 돌릴 갈 수 있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특검이 다른 대기업으로 어떤 넘어갈 수 있는 수사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서의 과연 뇌물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정치적 파장도 상당히 큰 어떤 오늘 논란이 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이면 다른 기업, 지금 다른 기업들도 지금 한화, SK 그다음에 롯데, CJ 지금 거론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쪽 입장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는 듯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삼성 측이 제시한 논리가 우리는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는데 다른 기업들 역시 그런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특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 예. 다른 질문에 있어서는 사실 기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대기업 수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일단 특검에서는 계속 진행은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예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일단 예.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이 되면 다른 그 대기업 총수에 대한 영장을 다시 칠 수 있을까요?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그 합리적인 예측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4억, 그 재단 출연금으로 204억,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서 한 220억 내지 230억 정도를 했는 반면에 정유라 지금 쪽에 지원한 네, 거. 그렇죠. 문제되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미래재단이 한 45억,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111억. 금액 자체만 해도 상당히 적고, 그리고 이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만 내는 것이지 정유라 씨를 비롯한 최순실 씨한테는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렇다고 하면은 특히 제가 봤을 때 어떤 나름대로 그 특검의 패착은 다른 것보다 약간 무리했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최순실 씨에 지원했는 것은 사실은 뇌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지만, 이 설립되고 있는 재단의 출연금 204억까지 내는 것을 과연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상당히 의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특검이 무리수를 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떤 식으로 해서 법리적으로 단돌이 해서 기소를 했을 때 무죄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하는 데도 앞으로 지금 비상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측 반응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제가 요거 하나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쉽게 설명할, 저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440억 뭐 뇌물이 됐든 뭐가 됐든 돈을 갖다 줬잖아요. 440억 준 사람이 무죄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불구속이다? 물론 이게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 그건 부분을 아닙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이라는 원칙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기본적인 기조는 이른바 불구속 수사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범죄 혐의가 중하고 또 뭐 증거인멸 막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죠. 우려가 있을 그렇다라고 때는. 한다고 하면은 사실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됐을 때는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맞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상당한 다툼이 있다라고 보고, 거기다가 압수수색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구속의 필요성 내지는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했는 것이지, 그것이 무죄를 뜻한다는 건 아닌 것이죠. 예. 결국 혐의가 인정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설령 불구속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근에 들어서 유죄가 인정됐을 때는 법정 구속되는 케이스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늘고 있다는 점에서 예. 한숨만 삼성이 돌린 것이지 본질적으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일단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건 어느 정도는 내가 혐의가 있구나라는 거를 다른 판사도 인정을 하는 거고요. 불구속 상태를 받는 거는 조금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대응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오늘 영장 기각되자마자 집으로 안 가고 삼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삼성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이 부분 알아보기 전에 자, 이재용 부회장의 그동안의 표정을 한번 보시죠. 검찰 특검 수사 받으러 갈 때와 또 어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 그리고 오늘 표정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속이냐 아니냐, 결과는 아니었죠.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밤새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재용 부회장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됐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밤을 샜지만 표정은 대체로 밝았습니다. 원래 잘 웃는 이재용 부회장, 청문회에 출석할 때도,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때도 공식석상에선 늘 옅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좀 달랐죠. 웃음기가 싹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고 침통해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칫하면 구속될 처지에 놓였으니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하루 종일 어두운 표정이었고 심지어 이렇게 취재진을 쏘아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하루 만에 특유의 옅은 미소를 되찾은 이재용 부회장. 이 미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 측의 대응을 좀 하나만 더 짚어보죠. 네. 죄송합니다만. 그 삼성이 지금 법리적인 다툼도 합니다만 또 뭐 아까 취재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사회의 공헌, 쇄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론을 노린 건가요? 어떤 측면입니까? 여러 가지 여론전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특검, 특히 탄핵 정국과 이 특검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최순실 특검이라고 하지만 이른바 그 기업에 대한 재벌에 대한 특검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대기업에게 별로 좋지 않지 그렇죠. 뿌리 않습니까? 깊은 정경유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리적으로는 이 법무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삼성그룹 전체에서 어떤 그 반기업 정서에 대한 것을 희석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도 병행한다는 그런 어떤 양수겸장 투트랙 전략을 지금 삼성으로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다음 단계는 특검의 원래 당초 계획의 다음 단계는 이재용 구속시키고 다음 박근혜 대통령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2월 초에 조사하겠다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던 특검의 계획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은 일단은 만약 기각되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의 원래 계획은 뇌물 공여 혐의,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분명 혐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정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징검다리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 자체에 조금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판단을 법원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논리를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 쪽에 적용을 적용하기가 하기엔, 예.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또 다른 논리를 조금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뭐 완전히 엮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특검 수사를 조금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런 오늘의 그 법원 판단이 예. 이런 주장에도 조금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또 특검 수사는 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2월 초 늦어도 2월 초까지 다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던 계획에는 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자, 박 대통령 관련해서요. 네.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삼성한테 당신 돈 줬죠. 그리고 줬을 때 대가성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저리 이거 뇌물죄 맞아라고 하는 게 특검의 입장이었는데 네, 삼성에선 아니에요. 저쪽에서 달라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준 겁니다. 강요고요. 나는 그냥 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논리라면 그게 박 대통령한테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만약에 강요에 의해서 그 돈을 줬다라고 한다고 하면 삼성은 강요 피해자인 것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 내지 최순실 측은 강요의 가해자인데 예. 말은 강요지만 쉽게 말하면은 많이 얘기하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것이죠. 예. 돈을 낼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팔을 비틀어서 돈을 냈다는 건데 예. 그 부분은 지금 형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량이 그렇습니다. 5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에 이게 뇌물이 되고 지금 1억이 넘어서 400억이 넘는다고 하면은 특정 그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예. 뇌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죄명으로 그 기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그리고 탄핵이 만약에 인용됐을 때 이후에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에 있어서 천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체절명의 어떤 명운을 걸고 지금 추가적인 조사를 하거나 나름대로의 그 추가적인 입증, 법리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청와대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이 전체 어떤 구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뇌물죄가 되면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방어할 논리가 없어요. 근데 강요가 되면 강요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강요하면 됩니까라고 할 때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치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의 판단. 결국 뭐냐면은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에 조금 무리가 있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어떻게 그 방어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